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NBS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부터 함께 보시죠. 네. 자, 긍정평가는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다소 늘기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또 연말 연초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든 부분들 그래서 좀 비교적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진정되는 측면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백신이 이제 접종이 곧 시작되는 측면들 네. 그래서 기대감들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인 측면도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지난 연말 연초까지 보게 되면은 부동산 이슈 상당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됐었던 네. 것인데 전국의 주요한 이제 쟁점이긴 했었는데요. 이사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당장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것이 주요한 이제 논란에서는 일단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다소가 이제 좀 줄어든 측면도 긍정 평가가 올라간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는 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다루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리얼미터가 이번 월요일에 결과를 봤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0.2%포인트 네네. 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결과와는 상당히 좀 달라서요. 어떻게 네.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많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사실 조사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거의 차이가 없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실시된 조사 방식이 ARS 방식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ARS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녹음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들려주면서 응답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전화기에 있는 번호를 누르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 면접원이 있게 되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게 되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포함이 되는데 ARS 방식 같은 경우는 정치에 매우 관심 높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응답하는 특성을 좀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진보와 보수에 관심도 높은 분들 같은 경우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 이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격차가 없는 예, 지금 그런 특성들이 나오는 이제 보이고 결과가 있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고요. 근데 아까 이제 보인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 면접원이 조사하는 것으로서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은 정치 관심 있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당 지지율 격차가 지금 사람 면접을 한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30% 이제 이상 나오고 예. 국민의힘은 20%대 초중반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이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국민의힘의 어떤 고정 지지층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라든가 선호가 상당 부분 이전에 비해서 개선되었습니다만 정치의 관여도가 높지 않은 관심도가 높지 않은 일반 중도 중간층에서는 아직 국민의힘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측면들을 예.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어떤 방식을 썼느냐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네. 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을 좀 따로 떼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과 부울경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먼저 보시면요. 민주당, 서울 지역의 민주당은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네. 다만 부울경의 경우는 반대로 민주당은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하락을 네.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지역을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서울과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아주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라든가 정당 지지율은 1000명 전체의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때
때 이제 표본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을 구분해서 봤을 때는 그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1,000명 중에서는 샘플 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100명대고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100명대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오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추세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어쨌든 여당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제 높지 않은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네. 이제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부산 같은 것은 지금 이 부울경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은 더 적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산 지역의 이번 선거 판세를 뭐 읽는데 참조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어쨌든 부산 지역의 오래된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오래된 지역의 사활적 이슈였던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아마 예. 내일 뭐 26일 정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국토의 소유라든가 통과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어쨌든 기대감들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부 여당에 대한 어쨌든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있던 부분들이 다소간 개선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지역보다 부산 지역보다도 이제 선거에 대한 열기가 이제 여야 주자들별로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야권 주자들의 어떤 목소리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권자나 대중들에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야권에서 또는 중도층에서 이런 선거에서 논쟁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또 여당의 지지율을 추가적인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재보궐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조사를 봤더니요. 뒤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행정수장 선출이다라는 응답보다는 네.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다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시는지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대통령 선거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긴 할 텐데 모든 분들이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다 만약에 이제 조사에서 선택지로 네. 단순히 이제 행정수장 선출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시장을 뽑아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뽑는 선거다라고 하면 그 선택지가 아마 더 높은 응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어 보이긴 있겠군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소 높긴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임기가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제 1년이 간 넘는 굉장히 이제 짧은 이제 시기의 임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네. 끝나면 바로 대선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즈음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선이 많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야권에서 이른바 이제 유력하게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대권 주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더더군다나 이제 대선과도 가깝기도 하고 대선과 연계지어서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질문도 해봤는데요. 네.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영향을 네. 미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번 선거를 이제 대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정치권에서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또 여권으로서는 이제 정권을 어쨌든 연장할 수 있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좀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예.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좀 경쟁력을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야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경쟁력을 이번에 보여주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 또 승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면 지금 당내에 유력하게 아주 지지율 높은 주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장되지 않고 상당히 기대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권에서는 특히 이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특히 이 조사에서 보게 되면 지지 정당별로 구분해서 봤을 때 네. 국민의힘 지지층,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 기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층에게 상당히 이것이 더 대선과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당에서는 이제 이 사안들을 이번 단순히
보궐선거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대선과 연관지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이제 네. 사활을 걸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의 순인데 뭐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재보궐선거의 어떤 결과가 이러한 흐름에도 그럼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일단은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번 선거 결과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아마 유력 대선 주자들의 향후 지지율 추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강 2중의 구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당 그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은 좀 정체되고 있는 또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윤석열 총장도 야권의 이제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성과를 내게 되면 어쨌든 이낙연 대표로서는 당 대표를 내려놓고 선거를 치르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선거 기간에 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는 정당이 선거에서 그 대선 주자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그것이 대선 주자에게 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성공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아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이낙연 대표의 정당 지지율이 일정 부분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야당이 이제 승리하냐 또는 야당이 지냐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예. 야당 자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야당 자체로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정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의 야당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기에는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인사들, 외부에 있는 인물들을 수혈해야 된다. 지금의 우리 세력만 갖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류가 높아지게 되면서 예.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백신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봤더니요. 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보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부 이제 여러 가지 백신들 중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언론이라든가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상당 부분 이제 60% 이상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고요. 예. 특히 보시게 되면 그럼 고령층에서 어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 고령층에서 이제 연장자인 측면에서 중장년층에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네. 팽팽한 측면은 오히려 20, 30대 젊은 층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고령층이 백신에 대해서 불신감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일각에 알려지고 있는 것은 실제 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